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에 방송을 제가 처음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장 투자법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장 투자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김장 투자법은 저평가 성장주에 대한 그 투자법입니다.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평가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가령 이제 주가로 얘기한다면 한 10,000원이 돼야 될 종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이 이 저평가에 빠져가지고 7,000원에 거래가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실적을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약 20%예요. 그런 10,000원짜리 주가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그 다음 해에는 12,000원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이익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이 20%가 오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주가는 10,000원에서 12,000원이 되는데, 이런 기업을 30% 싸게 사게 될 경우에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71%로 크게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산다. 저평가된 종목을 산다. 그래서 이렇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김장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실적 성장이 되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4분기까지 갈 필요 없이 3분기 11월 달이죠. 11월 15일 날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때 김장 담그잖아요. 김장 담궈서 언제 꺼내 먹죠? 내년도 3월 달에 꺼내 먹죠. 바로 잠시만요. 바로 11월 달에 매수한 종목이 그 다음에 3월 달 정도 되면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구나라는 것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드러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3분기 실적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통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1, 2, 3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굳이 4분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3분기 실적만 놓고 투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좀 싸게 먼저 사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지난해 1, 2, 3, 4분기에 이거는 직접 제가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보고 추천한 종목입니다.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지난해 1, 2, 3, 4분기 실적이 이거였는데, 올해 보니까 이 기업이 1, 2, 3분기 실적이 이렇습니다. 이 지난해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거잖아요. 이 기업의 4분기 실적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게, 자, 이걸 더해 볼게요. 지난해 1, 2, 3, 4분기에 주당 순이익을 더했더니 1278원이 나왔는데, 올해 1, 2,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무려 3분기 실적만 놓고 볼 때 1746원으로 지난해 실적을 이미 넘어섰어요. 4분기 실적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겠죠. 뭐 4분기 실적이 더해지게 된다면은 한 2,000원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전년 대비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1분기 때 실적이 106%가 증가했고 2분기 때는 29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3분기 때는 37%가 증가해서 4분기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4분기 이게 이제 여기까지 돼 있는데, 자, 보세요. 4분기 실적 보니까 1, 2, 3, 4분기에다가 500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한 552원 정도라고 만약에 추정한다면은, 그렇게 가정한 뒤에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색깔이 좀 이렇게 되는데, 자, 가령 이제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고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2,200원 정도가 될 거고, 그러면 지난해 실적 대비 대략적으로 볼 때 한 1,000원 이상 더, 한 2배 가까이 실적이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분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3분기 때는 저평가 성장주를 투자하는데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처럼 지금은 확정 실적이 나온 기업도 있고 아직 안 나온 잠정 실적만 발표한 기업도 있고, 그래서 공시가 나올 때마다 속보 형태로 제가 받아가지고 기업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투자하기가 가장 좋아요. 저의 개인적으로도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을 때가 3분기 때 투자한 종목, 3분기 때 지금 이제 투자한 종목을 내년도 한 3월 달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주가 상승이 그 전부터 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때까지 보면 대략적으로 40에서 한 50% 정도 그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실제 수익률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저 엑스원에서 여기 행복한 동행이라고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쓰였냐면은 이때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이잖아요. 3월달에 실제 추천했던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오릅니다. 이거 운영자가 제 추천주를 분석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1월달인데 이제 11월달에 투자한 거죠. 이때쯤 투자한 것이 한 요 정도 오르다가 맞아 등락 하다가 이때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는 지수 하락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다가 지금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평가된 성장률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싸게 산 거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자 보세요, 여기 지수가 하락하죠. 이때 제 종목도 하락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올해 11월 달까지 한 4% 올랐고요. 코스닥은 1%가 빠졌는데, 네, 제 지금 현재 투자 수익률은 23.67%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도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많게는 160%, 적게는 애경선은 같은 경우 좀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33% 마이너스가 났고요. 이게 마이너스 난 종목보다 플러스 난 종목이 훨씬 많죠. 그만큼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아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다. 보겠습니다. 네오팜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좀 작으니까 좀 키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커지죠?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네오팜 주가 흐름이 그동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차트가 보면은 이러한 주가 흐름을 지금까지 좀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좋아졌는데 주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제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이 기업은 망가진 피부 장벽을 건강한 피부 장벽과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주는 물질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특허를 낸 기업입니다. 특히 유아 화장품, 애기들 몸에 바르는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아토피에 좋은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독보적인 시장실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아토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진출해가지고 이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외에 이제 제로이드, 리얼베리어, 더마비 이런 브랜드가 좀 있어요. 이건 이제 피부과에서 처방을 해주는 전문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그 화장품인 영유아 화장품 시장 확대 전망을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중국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연평균 무려 14.1%의 이쪽 시장 규모가 이렇게 좀 커지고 있어요. 지금 더 커지고 있죠. 산화 제한이 이제 풀리면서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한 가정당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풀렸죠. 산화 제한이. 그래서 이것이 철폐가 되면서 아이를 많이 낳게 되니까 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지겠죠. 이게 2017년도까지 시장 규모를 좀 갖고 왔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출산율이 좀 떨어지니까 한 3.5% 정도 성장률. 미국은 2.5%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산화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더 높은 성장이 좀 기대가 되겠죠. 네오팜은 중국 시장에 최근에 진출을 해가지고 향후 굉장히 높은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고, 더구나 중국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네오팜의 여기 아토팜은 국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1등 기업입니다. 거의 독보적인 브랜드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제대로 된 안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자, 중국 시장 한번 볼게요.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그래서 향후 성장성은 오히려 이거보다 더 커지겠죠. 성장판이 크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지금 마스크팩이라든지 색조 쪽이라는 아주 기초 1차적인 화장품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기능성 화장품 쪽으로 발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피부톤을 더 밝게 해준다든가, 주름을 좀 억제한다든가, 이런 기능성 쪽이 좀 들어가겠는데, 아토팜 같은 경우는 보습이라는 쪽 측면에서의 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도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보습 쪽의 화장품이 앞으로는 이게 프리미엄 화장품이죠. 이쪽 시장이 아마 커질 것이다. 따라서 네오팜은 향후 시장 전망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위생 허가 품목수가 지난해 15개에서 20개까지 일단은 늘어낸 것으로 일단 파악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중국 쪽의 현지 유통사와의 제휴를 통해 가지고 실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출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추이인데, 매출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이게 국내 시장에서만 일단 성장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중국 시장 등의 해외 쪽에 실적이 이제 더해지면서 앞으로 매출 성장이 더 크게 오르겠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이제 프리미엄 화장품들이 나오니까 마진율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지금 30%를 육박해요. 29%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대단합니다.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하죠. 일단 좀 안 보이시는데 좀 작게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네. 이게 너무, 잠시만요. 분기 실적이 안 보이시니까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예. 이거 뭐 숫자가 잘 안 보이시면 일단 크기만 좀 보시면 돼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지난해 1, 2, 3, 4분기고 올해 1, 2, 3분기인데 키높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리고 1분기 때 성장률을 보시면 1분기 때는 지난해 1분기 대비 매출액이 2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가 증가했고, 2, 3분기 때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2분기 때는 34%의 매출 성장이 있었고 영업이익은 40%가 증가했네요. 3분기 때는 매출액이 33%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 2, 3분기가 이런 형태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높죠. 예, 그래서 올해 장사를 굉장히 좀 잘했어요. 근데 주가는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종목은 4분기의 성수기예요. 4분기 때가 지난해에도 좋았고 그 전에도 좋았고 4분기가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이 또 4분기 때는 이번에 3분기 때 실적을 넘어설 걸로 일단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적을 한번 볼게요. 1, 2, 3분기 누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25%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68%나 증가를 했어요. 대단하죠? 자, 넘어가서 어떤 제품을 좀 만들고 어디에다가 이제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보고서가 3분기께 안 나왔기 때문에 2분기까지만 놓고 이 기업이 어떠한 지금 실적 흐름을 보이는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일단 화장품 쪽에 보시면은 내수와 수출이 있는데 아직 내수는 85%를 압도적이고 수출은 지금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커지겠죠. 자, 근데 수출 쪽이 매출 성장이 무려 72%가 성장을 했어요.
지금 중국 쪽에다가 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이 지금 호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제 5%의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중국의 굉장히 거대한 시장에 진출한 것이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주목할 것은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실제 그렇고 있죠. 이게 신규 사업으로 좀 진출을 했어요. 지난해 2분기 때 보시면은 건기식 매출이 없죠.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건기식 매출이 잡혔습니다. 매출 비중이 시작하자마자 무려 8%입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쪽 사업에 지금 신규로 진출을 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4분기에도 이제 지난해 없던 매출이 4분기에도 잡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 초까지는 실적 성장은 건기식 실적은 뭐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당 순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좀 키워서 보시면은 지난해 1, 2, 3, 4분기고 올해 1, 2, 3분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 그 4분기의 실적 성장을 가지고 추정 실적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1분기 때는 매출액 주당 순이익이 10% 올랐고요. 2분기 때는 21%, 3분기 때는 39%, 4분기 때는 대략 몇 프로인가 했더니 21% 정도 오를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이시죠? 지난해 대비 굉장히 높은 주당 순이익 성장이 돼요. 결국은 이제 주당 순이익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보시면은 네, 지금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시면은 34%의 일단 주당 순이익이 성장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집계가 됐어요. 연간 주당 순이익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네, 꾸준히 이렇게 실적 성장하는 기업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발굴할 때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매년 끊이지 않고 지금 1년, 2년, 3, 4, 5, 6년째 그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 2016년도부터는 굉장히 높은 지금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다 2019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건강기능식품의 실적에 더해지면서 2019년도 이후 2020년도 실적까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시장에 또 진출했고 한국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압도적인 1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성숙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캐시카우 역할은 어느 정도 하겠죠. 계속적으로 현금을 창출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향후 성장은 중국 쪽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R을 추정을 해보면은 일단 2019년도는 PER 19.5 정도로 일단 파악이 돼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ER 한 25 정도로 추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PER을. 그동안 이 기업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좀 높게 받았습니다. 국내 압도적인 1위고 해외에 지금 진출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면은 PER 고점이 38, 30, 보통 30 정도 되는 거죠. 2015년도는 좀 이례적으로 높았다라고 일단 가정한 뒤에 보통 여기 30 정도. 그럼 19.5니까 목표 PER을 뭐 30 정도 잡으시든지 아니면 25 정도 잡아도 지금 수익률의 한 최소한 30%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9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 되면은 실적 성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돼가지고 주가 상승이 한 보유하시게 된다면은 꾸준히 보유하시게 된다면 주가 상승이 뭐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런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목표 PER은 이거는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지금 제가 적은 건데 이 전고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컴퓨터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화면 좀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네, 비트 컴퓨터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죠. 왜 많이 갖고 있냐면은 이게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격 진료가 되면은 이게 이제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왜냐면 국회 통과가 아니고 그 의사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의사는 없죠. 근데 의사가 반대한 이유는 자기들 장사가 안 될까봐 좀 그런 거예요. 원격 진료가 되면은 자기의 어떤 뭐 권위도 좀 떨어지고, 그래도 비싸게 좀 받아먹지를 못하니까, 아무튼 굉장히 집단 이기적인 거를 좀 있어서,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집단 데모하고 박근혜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의사들이 반발이 되게 심해가지고 진행이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옛날에 이제 한나라당이죠. 그쪽, 지금 이제 자한당 쪽이죠. 그쪽은 원격 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민주당 쪽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좀 앞뒤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원격 진료에 대한 뭔가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격 진료가 필요한 게, 섬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지금 저녁에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배 타고 오라는 얘기 있잖아요. 배 타고 육지에 와가지고 검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폭풍우 불면 가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그런 이 섬에 사시는 분들이나 의사의 진료를 병원에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쪽에다가 어떤 그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다 원격 진료 시스템을 갖춰놓고서 거기서 이제 원격으로 의사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인데,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언젠간 될 거예요. 그럴 때 비트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기대가 큽니다. 향후에는 네, 이 시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건 일단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게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고 영업이익이 갑자기 2018년도에 떨어졌던 이유는 이때 뭐 시스템 업데이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일부 이루어지면서 이익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향후 성장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장사를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매출액은 양호하죠. 장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비용을 좀 많이 썼던 것이죠. 올해 다시 이제 실적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회복을 넘어서 영업이익률은 과거 2014년도부터 5년 동안에 가장 높은 지금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장사 잘하고 있다는 거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특히 3분기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영업이익률이 무려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4분기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4%였는데, 굉장히 좀 올라갔어요. 실적을 한번 서서히 좀 볼게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1분기 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역성장했어요. 매출액이 8%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8% 떨어졌습니다. 각각. 2분기 때는 이건 흑자 전환이죠. 지난해 2분기 때가 적자였죠. 그래서 올해 이거는 약간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3분기 들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매출액이 31% 올랐고, 영업이익이 48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깜짝 실적이 3분기 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결산 실적까지 가면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난해 4분기는 적자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올해 4분기 때 그냥 정상적인 실적만 나오게 된다면 지난해 실적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분기 실적을 분석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올해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거하고 같이 비교해야 돼요. 실적은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4분기의 실적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보시면은 매출액은 11%가 일단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11%가 굉장히 높은 매출 성장률이에요. 우리 그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가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사업을 잘한 겁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럴 때는 회사 분위기가. 영업이익은 무려 363%가 증가했어요. 지난해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영업이익률은 4%대에서 무려 15%로 다시 큰 폭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순이익은 162%나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볼게요. 의료 정보 사업이 주력 사업이에요. 전체 매출 비중이 76%인데 영업이익이 이 전체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137%라고 좀 하네요. 이게 지금 서로 이게 그냥 단순 합산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흑자 전환을 했고 지난해 그 주력 사업인 의료 정보 사업이 일단은 적자였어요. 적자였고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회복을 한 부분이 있고 교육 사업은 전체 매출 비중이 21%인데 올해는 좀 떨어졌네요. 그쵸? 올해는 좀 적자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임대 사업은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력 사업인 매출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사업 쪽에서 큰 폭의 지금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셔야죠. 주당 순이익이 결국은 이제 향후 주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자, 여기서 팁이 하나 나와요. 지난해 1, 2, 3, 4분기를 보세요. 2분기 때 적자였죠. 4분기 때는 엄청난 큰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1, 2, 3분기는 흑자였죠. 보시면은 1분기 때는 주당 순이익이 9%가 올랐고 2분기 때 흑자 전환입니다. 이게 3분기 때는 무려 198%가 증가했고 이거 누적으로 볼게요. 전년 대비 162%가 증가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3분기까지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숨어있는 4분기 실적이 앞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 것이다. 그게 뭐다? 지난해가 완전히 적자였잖아요. 이게 완전 마이너스였잖아요. 이때가. 보시면 올해 4분기는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지난해 실적을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숨어있는 이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기까지 실적만 놓고 딱 봤을 때, 야, 4분기는 보나마나 엄청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는 높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잠깐 주가 흐름을 볼까요? 자, 보세요. 지난해 주가요. 이게 지난해 평균 주가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쵸? 요 정도 된다고 보죠, 우리가. 올해 평균 주가가 지금 요 정도예요. 지금 주가가 여기네요. 그러면 여기로 볼게요. 지난해 대비 올해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거잖아요. 4분기 실적까지 보면은.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가 원래는 4분기 실적까지 보면 한 이 정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난해 실적보다 좋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다시 볼게요. 실적이 떨어지기 전에 2017년도 주가 한 요 정도 되죠. 그럼 되고 여기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겠죠. 주당 순이익을 좀 볼게요. 네, 이건 라이브 방송입니다. 자, 주당 순이익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연간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장 높은 실적이 기대가 돼요, 지금. 즉, 이것은 뭐냐면은 올해 1, 2, 3분기하고 또 4분기 실적이 한 요 정도 평균적인 실적으로 평균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1, 2, 3분기의 평균 정도 실적, 4분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은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거 5년 동안에 있는 주당 순이익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쵸?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숨어있는 실적입니다. 숨어있는 실적. 이게 언제 나온다?
내년도 2월 말에 실적 발표를 해요. 4분기 결산 실적을. 이때 얘네 실적이 이 정도 수준으로 드러나요. 저희는 지금 산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딱딱 들어맞고 이런 부분을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한 1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전년 대비 굉장히 큰 실적 성장입니다. 그럼 PR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숨어있는 PR입니다. 보시면은 이 기업의 평균 PR이 20이 넘어요. 과거에 보면은 얘들이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뭘 하냐면요. 비트컴퓨터가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의료 정보 회사요. 국내 병원 있죠. 종합병원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이 병원. 그리고 약국 쪽에서도 대형 약국 쪽에서는 또 1위 기업이에요. 약국이라든지 병원에서는 환자들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소프트웨어. 근데 그 소프트웨어들은 의사들이 한 번 딱 사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 손이 익어가지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못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사용하게 된 시스템에 손이 익으면 다른 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꿀 이유도 없고. 왜? 얘네들이 국내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지금 뭐냐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한번 설치하게 된다면 계속 매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데 이때 2014년도에는 이때 안 좋아졌던 게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이 회사들이 서버 교체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뭔가의 투자가 일어났어요. 그 투자가 종료가 되니까 실적이 회복되는데 오히려 훨씬 좋아졌죠.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이때 투자했던 그 업그레이드된 소프트를 이제는 병원에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죠. PR이 이 정도 돼야 될 게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지금 주가가 뭐 단타 치느라고 이렇게 했죠? 개인 투자들이 확 서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프로그램 자동 매매에 의해서 그냥 딱 나왔는데 결국 여기서 결국 이제 단타꾼들이 사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는 좀 지지부진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다가 이제 4분기 가까워지거나 그러면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보여요. 목표가는 좀 크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6,000원 이상은 올라가겠죠. 지난해 실적이 이 모양이었는데 지난해 실적보다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요 빨간 선보다는 위로 가겠죠. 제가 볼 때 한 7,000원 이상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까지 기대하면서 투자를 해도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김장 투자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레고캠 바이오라는 회사를 좀 볼게요.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는 뭐 제가 말씀 좀, 뭐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얘네가 뭐냐면은 좀 장비 같은 걸 좀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계속 적자였어요, 이 기업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밑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죠. 자, 중요한 거는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지난해 결산 실적을 넘어섰어요, 이미.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은 과거에, 이거 완전 적자예요. 이게 마이너스 63%입니다. 영업이익률이 63%,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61%.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자였는데 올해 갑자기 엄청난 매출 성장과 흑자 전환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굉장하죠. 3분기가 지난해 매출액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대규모의 흑자 전환이 일어났죠. 그렇죠?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3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지난해 계속 적자였어요. 영업이익도. 그러다가 올해 3분기 갑자기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됐죠. 무려 전년 대비 329%의 매출 성장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걸 누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키워서 볼까요? 숫자 잘 안 보시죠? 너무 키우네.
보시면은 매출액이 누적으로 봤을 때 134%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이죠. 보시면은 매출 원가율이 51%나 감소를 했어요. 비용 감소가 되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이고, 연구 개발비도 비율이 확 줄어들면서, 근데 개발비도 좀 줄였네요. 그 비용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엄청난 이익 성장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잠시만요. 보시면은 사업이 이제 기술 이전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임상, 이제 1상, 2상, 3상으로 가면서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그 해외에 그, 그 바이오 이제 제약회사에다가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수출을 합니다. 이때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온 겁니다. 이게 3분기 때.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받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얘들이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네, 이런 게 좀 있고, 또 원천 기술도 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쪽에 항섬유 화재 쪽에서의 기술 수출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유통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한 17%, 16%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같이 성장하고, 그래서 주력 사업의 엄청나게 높은 성장과,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기업에서 또 매출 성장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134%나 증가를 했죠.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은 이게 지난해 1, 2, 3분기가 다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 2분기 때는 적자였는데 3분기 때는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보게 된다면은 흑자 전환이죠. 지난해 마이너스에다가 흑자 전환 큰 폭으로 했고,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올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오를 걸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PR이 어떻게 된다면은 처음으로 다 적자였기 때문에 PR이 없고 한 18 정도 됩니다. 바이오 회사 쪽에서의 또 세계적인 또 기술을 갖고 있고, 글로벌 그 회사에서 바이엘에서 인수를 했어요. 바이엘에서 기술을 좀 그쪽에다 팔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제약회사에다가 팔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PR이 18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주식의 PR이 싼지 비싼지를 보시면은 안 올랐죠? 오른 것도 아니죠. 실적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뭐 전고점은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종목을 추천해 드린 건 아니에요. 추천해 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이러한 실적을 보고 기업을 고르는 눈을, 안목을 좀 가지시기를 좀 바랍니다. 차트 보고 수급 보고 투자해서 주식으로 성공 못 합니다. 차트 보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그게 일도 아니에요. 차트 보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수급 보고 하는 게 뻔하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버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주식 투자가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걸로 돈을 벌기엔 그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차트 보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거기 뭐 숨어있는 기법 그런 것도 없어요. 운빨입니다, 사실은. 내 미래, 내 인생에 대한 미래를 운에다가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주가라는 것은,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는 궁극적으로 올라갑니다. 수급이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수급이 몰리게 돼서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수급이 아닌, 차트가 아닌 실적을 먼저 보셔야죠. 근데 여기서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적 대비 싸냐 비싸냐 이것을 따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은 성장이 이만큼 깜짝 성장이 나왔는데 아직 주가 흐름은 크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 한 번 더 할까요?
이 기업은 바이오 회사인데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초저온 냉동고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동결 건조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 대학교, 연구기관 이런 데다가 전 세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다 이제 수출하는 그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필수 제품입니다. 사실 생명공학의 연구 및 식품, 제약업체의 생산 연구에 필수로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3분기 실적이 지난해 실적을 이미 넘어섰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결산 실적 4분기까지 실적을 이미 3분기에 넘어섰어요. 영업이익은 무려 41%가 증가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분기 실적 볼까요? 2분기하고 3분기가 엄청난 실적을 지금 보였죠? 자, 4분기 실적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4분기 키높이가 요만해요. 올해 정상적으로 요 정도만 4분기 실적 나오면은 엄청난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겠죠? 이걸 좀 옆으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성장률을 줘보겠습니다. 1분기 때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는 32%가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4%가 증가했어요. 1분기 때도 잘한 거예요. 2분기 때 볼까요? 매출액이 1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83%가 증가했습니다. 3분기 때는 매출액 51% 증가, 영업이익 192% 증가.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보시면은 좀 작게 할까요? 요거 이렇게 이거를 조금 작게. 숫자는 안 보이실 테니까 그래도. 자,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만 좀 깊게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53%가 증가를 했어요. 3분기 누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3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18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뻔하죠. 지난해 실적을 이미 4분기 때 3분기까지 실적이 지난해 4분기까지 실적이 넘어섰으면 얼마나 많이 실적 성장을 이뤘냐.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실 수가 있죠. 어떤 쪽으로 제품을 파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보시면은 동결 건조기가 무려 460%의 주력 제품이죠. 이게 전체 매출 비중에 수출은 28%고 내수는 41%입니다. 수출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해외 수출에서 460%의 매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거래처에 뭔가 거래가 터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초저온 냉동고도 수출 쪽에서 109%가 증가했네요. 대단하죠? 네, 이런 기업이 일신바이오 볼까요? 주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이때 당일날 반짝 주가가 올랐어요. 17%가 올랐는데 반짝 올랐는데 좀 조정받고 있죠. 이게 오른 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은 이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누적으로까지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죠. 그냥 3분기 실적만 좋게 나온 걸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누적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올해 4분기 실적이 정상적으로만 나오게 된다면 지난해 실적을 큰 폭으로 넘어서게 되겠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을 볼게요. 지난해 키높이 보십시오. 1, 2, 3, 4분기. 올해 1, 2, 3분기 키높이 보십시오. 이미 이게 주당 순이익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해 주당 순이익의 합이 1, 2, 3, 4분기 합이 65인데 올해 1, 2, 3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141원이에요. 이미 3분기 때 지난해 결산 실적을 뛰어넘었어요. 4분기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기다릴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4분기 실적도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은 이상은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겠죠. 그럼 이게 더 커지겠죠. 일단 누적 3분기 누적으로만 보면은 156%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자, 올해 추정 주당 순이익을 보십시오. 지난해 몇 배일까요? 무려
174%, 175%의 주당 순위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플러스 175%가 더 오른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만약에 일신바이오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손절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은 뭐 기업이야. 뭐 요즘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뭐 사고 팔고 막 계속 반복을 하고 숨어 있는 이 실적, 이 정도의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트 보고 그냥 매매하는 거겠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꽉 잡고 있죠. 주가 떨어지게 되면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 확대가 되겠죠. 그렇죠? PR을 보시게 된다면 이 기업은 시장에서 PR이 높았어요. PR 무려 30배 정도로 지금 현재 PR이 30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앞으로 이 실적이 반영이 되잖아요. 2019년도 실적이 언제 반영이 되냐면 이제 4분기 결산 실적이 나오는 내년도 2월 말에 이게 반영이 되면 그제서야 PR이 11.1로 뚝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PR이 낮아? 너무 싸네. 이제 이런 생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죠. 우리는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PR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낮죠. 이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매수세가 일어나겠죠. 재무 안정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부채 비율이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차익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 비율이 무려 535%나 되네요. 단기 부채를 갚고도 돈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경험상 3분기 때 보면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하다가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제가 이게 들고 있는 게 이때 확 오른 게 이게 뭐냐면 2018년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8년도였고 2017년도 그 11월 달에 투자했던 종목들이에요. 아니죠. 이게 2019년도 자료고 2018년도 11월 달 3분기 실적을 보고 그때 그 매수했던 김장 투자죠. 예. 매수했던 종목이 뭐 이런 흐름을 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다가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2월 말에 3월 초 2월 말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와, 이 종목 굉장히 돈을 잘 벌었네, 장사를 잘했네, 그리고 주가는 굉장히 싸네.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제서야 기업 그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시장에 이 기업의 목표가가 상향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이죠. 이게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추천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때 목표가에 도달했던 종목들 좀 보시면은 여기 뭐 목표가 달성 뭐 이런 거 있죠. 에코마케팅 목표가 달성 66%, 코엘 패션 66% 목표가 달성 이런 것들이 이때 대부분이 막 이루어진 거죠. 이때. 그래서 올해 다시 이제 11월이 됐어요. 다시 김장 투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3월 달에 꺼내 먹을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원래 이렇게 전문가, 그러니까 고수 뭐 이런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는 회원들을 잘 만나지를 않는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회원분들이 저를 믿고 투자하는 것은 결국 자기 가족, 본인들의 어떤 자산을 맡기는 거거든요. 뭐 저한테 맡겼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그만큼 중요한 자산이에요. 우리가 뭐 장난처럼 복권 사듯이 이렇게 뭐 되면 말고 안 돼도 그만이고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원들한테 잠깐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물러설 수 없는 지금 연령대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노후 자산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확신을 주고 싶어서 직접 만나 뵙고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지난 8월 달에 했나요? 그때 오프라인 강연을 한번
이건 제가 방송 출연해서 나온 거고, 이때 그 소수한 뭐 2, 30명 정도 모셔놓고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때 어떤 종목에 추천을 해야 되고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다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하냐면은 11월 23일 날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강남 머큐어 앰버서더 서울 강남 소도배 비너스룸. 혹시 지금 카카오톡으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운영자 분에게 그쪽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은 질문하시고 그러면은 여기를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11월 23일 오후 2시 머큐어 앰버서더 서울 강남 소드베 비너스. 이름도 기네요. 아휴. 아무튼 강남 테란로 이쪽에서 역삼동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하냐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를 왜 투자해야 되는지는 그날 오시면은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반드시 오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5G 추천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 중에 있는데, 네, 똑같습니다. 2017년도 10월 달에 추천을 처음 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높은 주가 상승이 일어났죠. 2차 전지도 그 정도 수익률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왜 이 기업들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고 주가가 상승되는지를 그때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종목인데 한 종목이 더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상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1월 15일 날 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제가 조사를 한 뒤에 23일 날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핵심 종목 9개를 일단 선정을 했고, 한 종목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한 10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020년도에 왜 실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실 분들은 반드시 오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5G의 수출이 이제는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들은 제가 개인적인 어떤 투자 의견이 아니라요, 시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목들을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평가 성장주 김장 투자가 시작이 11월 달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6개월 정도 보유하게 된다면은 한 수익률이 한 50% 정도는 됐었어요. 여기 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포트폴리오에 회원들한테 올린 그거 갖고 왔는데 자 보세요. 수익률 여기는 좀 기록 안 했네요. 아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일단 목표가 달성한 거를 볼게요. 네오파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게 31% 정도, 이게 좀 적었어요. 그 한국사이버결제는 35%, 아프리카TV 38%. 근데 이거는 김장 투자 때문에 투자했던 게 아니고, 이건 이제 5G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고, 5G는 이제 예외적으로 좀 하고요. 에코마케팅이 그때 11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게 100%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좀 매도를 해가지고 66% 올랐고, 콜패션 60%, 유니캠 55%, 뉴프렉스 42%. 한 요 정도 종목을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대략 그때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50% 정도 김장 투자 쪽은 그 정도 수익률이 좀 나타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총 제가 볼 때는 뭐 이 종목이 몇 개 나올지는 아직은 제가 확답을 못 하겠어요. 지금 실적 발표가 아직 된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 종목을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1650개잖아요. 그
그 중에서 금융회사는 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을 제외하면 115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1150개 종목을 모두 분석을 한 뒤에 그 종목 중에서 실적 성장이 가장 뛰어나면서 그리고 향후에도 그 2019년도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진 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도 실적 성장이 계속 될 거라고 판단되는 종목으로 또 골라야 돼요. 왜냐면은 올해만 실적이 좋아졌다고 주가가 오르진 않더라고요. 내년도 실적도 기대가 될 때 비로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종목을 산업별로 선정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향후 성장성까지도 같이 첨부가 된 그런 종목에다가 저평가된 종목을 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최상위 종목들 1%, 2% 정도 수준에 있는 종목을 일단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총 11월 23일 오프라인 강연회 때 이쪽에서 10종목, 이쪽에서는 한 5종목 내외가 될 것 같고 이쪽에서도 10종목이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종목 내지는 뭐 5종목 그 사이 되겠죠. 총합하면 한 15에서 한 20종목 정도를 그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종목은 한 6개월 정도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6개월 보유하시다가 목표가에 달성하면 그냥 팔고 다시 또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좀 더 좋아지면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한 1, 2년 정도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한 1년 정도 2021년도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이니까 뭐 2020년도 하반기 내지는 2021년도 상반기 이 종목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종목은 3년 정도 들고 가시면은 최소한 뭐 기대 이상의 뭐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한 종목당 리포트 하나씩 해서 한 최소 100페이지 이상의 리포트가 그날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꼭 오셔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자꾸 꼭 오시라고 하는 게 11월 달에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죠? 제가 한 달에 55만 원 정도 되는데 오시게 된다면 특별히 40만 원에 뭐 3개월치에서 120만 원? 4, 3, 12, 120만 원이죠. 120만 원에 3개월치 강의를 모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 실적 좋은 종목들을 하나씩 개별 심층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은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방송 내 그 잠적 실적이 계속 발표되는 기업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좀 보시고 앞으로 공개 방송은 좀 자주 할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할 계획이 있어요. 일요일 날에도 할 겁니다. 오늘이 일요일이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할 거니까 조금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비중은 2차전지 쪽 그건 이제 저평가 성장주 종목이 어느 정도 별 투자 시덥지 않은 종목인데 괜히 숫자 채울 생각은 없어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한 종목도 추천 안 할 수 있습니다. 정 아니다 싶으면. 왜냐면은 자꾸 어설픈 종목에다가 투자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인 평균 수익률만 떨어질 뿐이지.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 종목이 나올 때는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중이 2차전지가 한 절반 정도 차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절반 정도 차지할 것 같고 나머지 절반이 뭐 새로운 종목이라든지 뭐 기존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든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회원이 되시면은 이 관련된 종목들은 심층 분석으로 다 설명을 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얼굴 뵙고 끝나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식사하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뭐 120만 원에 3개월치에다가 호텔에서 식사하고 술도 마시고 좋죠. 그 더 싼 겁니다, 사실은. 싼 겁니다. 3개월을 부지하는 것은 제가 이때 추천했던 종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약 20페이지 분량의 리포트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PC에 다운로드 받게끔 다 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좋은 이벤트네요. 투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걷고 있는 길, 제 앞에는 워렌 버핏, 그 다음에 피터 린치, 그리고 국내 슈퍼개미들, 3대 슈퍼개미들이 걷고 있는 길, 제가 보는 기업의 실적, 그리고 저평가 여부를 따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접근하는 투자의 길로 여러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오시면 행복해집니다. 자산이 증식되면 행복해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 번 돈을 만져본 적은 없어요. 통장에만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길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을 널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 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오 떠나버린 그 사람 오 생각나네 오 돌아선 그 사람 오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